권박사 지구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는 태평양 전쟁의 격전지인 유황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황도 전투, 우리는 뭐 한문을 유황도라고 읽지만은 일본인들은 뭐 이오도 또는 이오지마 이렇게 하는데, 이오지마 유황도 우리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 뭐 태평양 전쟁, 그렇죠. 유황도 전투 뭐 많이 들었던. 그리고 무슨 영화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아버지의 깃발, 아버지의 깃발, 그다음에 유황도의 모래, 유황도의 모래 또는 그 이오지마의 모래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오지마의 영웅 그런 영화도 있었고, 이오지마에 쏜 편지부터 시작해서 그 유황도, 이오지마는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영화를 통해서 또는 그 뭐 전쟁 책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하여튼간에 이러이러한 그 이유로 저랑 그 우리 신 교수님이 함께 그 유황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그 구암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좀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리면은 유황도 전투, 그러니까 1945년 2월에 벌어졌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황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미국 해병대 제3사단, 제4사단, 제5사단 이렇게 3개 사단이 이오지마에 상륙해서 일본군과 싸웠죠. 그래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부터 수많은 전투를 했는데 아마 가장 그 대표적인 전투가 유황도 전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도 유황도의 그 스리바치 산의 깃발을 성조기를 꼽는 해병대원들의 동상이 엄청나게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래서 마침 제3사단, 제4사단, 제5사단의 그 노병들이 이오지마를 수십 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주최하는 데다가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참전용사도 아니고 그 가족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유황도 전투에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도 좋겠냐고,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서 저희 둘이 구암에 날아갔죠. 그래서 그때 참전 노병들과 그다음에 그 가족들은 미국 본토에서 먼 사람들은 뭐 뉴욕,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에서 다 그 호놀룰루를 통해서 구암에 도착하고, 저희 둘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구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 저희가 구암에 도착해서 그분들과 다 합류를 했습니다. 그 유황도를 방문하는 그 전체 인원은 약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보잉 737 여객기를 2대 전세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유황도로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구암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다 모였는데 그때 그만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며칠 전에 동일본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유황도에 보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 그리고 세관 직원들을 못 보낼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황도는 지금 민간인이 못 갑니다. 민간인 못 가고 그 조그만 섬에 일본 해상자위대를 주축으로 해서 자위대원 약 40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민간인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이 그 유황도를 방문할 때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유황도에 도착할 때 이민국 직원들과 또 세관원들이 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낸 비행기 2대가 유황도에 도착하는 같은 시간에 동경에서 일본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세관원들을 태운 비행기가 날라와서 유황도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그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 사태 때문에 유황도로 파견하려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을 보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은 유황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약간 좀 당황했죠. 근데 그 미국 노병들도 그 멀리 뉴욕에서부터도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섭섭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란 게, 우리 같으면은 뭐 주최 측에다 그러면은 회비 낸 거, 비행기 항공료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낸 거, 그거 뭐
반환해달라든가 아니면 뭐 절반이라도 돌려달라든가 그 난리 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뭐 난리치고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또 전혀 뭐 만에 하나도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런 걸 느꼈었는데 우리 신 교수님도 그런 걸 느끼셨죠? 전혀 그런 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는 주최 측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한다. 그런 거다 태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최 측에서는 물론 자기들이 실수한 건 아니지만은 미국 본토에서부터 약 300명이 그 노병들이 또 나이가 많아서 이 한 번에 그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구암까지 못 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욕에 사시는 분, 시카고에 사시는 분들은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하루나 이틀 쉬다가 다시 호놀룰루에 와서 호놀룰루에서 또 2, 3일을 있다가 그 다음에 구암에 왔으니까 미국 본토에서 이 구암에 도착하는데 뭐 5, 6일씩 걸려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못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혀 불만이나 그 실망하는 눈치를 안 보이는 게 그 모습에 사실 저는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주최 측에서는 좀 미안한 그 마음이 들어서 유황도 방문 스케줄 대신 다른 스케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유황도 전투에 대한 세미나 그리고 괌에 있는 그 미국 해병대 기지를 방문하는 거 이런 그 일정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그 노병들이 그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전에 70년 전에 그 전투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아주 뭐 그냥 그 힘이 넘쳐서 증언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굉장한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이제 참전자들이 1945년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쭉 이제 전하는데 아주 인상 깊게 들은 것은 자기 중대가 100m 전진하는데 94명이 전사했다고 그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m 전진하는데 자기 전우가 한 명씩 죽어갔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얼마나 그 참혹한 전투였습니까? 그런 걸 생생하게 정언을 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 또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이오지마 수비대장도 한 2만 2천 명 정도 되는 일본군과 강제 징용된 징용자들을 이용해서 완전히 거미줄 같은 땅굴을 만들어줘. 그런데 그 유황도 자체 이름에서 알다시피 유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황가스에 작업하다가 질식해서 죽는 사람도 많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방독면을 차용하고 작업을 했다. 맞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수백 명의 우리 선조들도 강제 징용당해서 거기서 이제 노역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일부 포로들 중에 한국인들이 발견됐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인지 지금은 서로 잘 모르고 있죠. 참 이런 것도 안타깝다고 좀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참 이 모자는 그때 주최 측에서 우리한테 준 건데 가운데 아니 박사님 이오지마라고 아직도 이걸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등산할 때 자주 씁니다. 수고해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유황도에 관한 책들입니다. 여기 미국 책이 제가 3권을 읽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책이 유황도에 관해서 3권을 읽었고, 일본 책은 그 구리바야시 중장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황도 총사령관 구리바야시 중장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유황도에서 온 편지,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바야시 중장이 자기 가족에게 보낸 편지죠. 그리고 이것은 뭐 당시에 그 유황도에서 제일 높은 그 고지죠. 수리바치산. 수리바치산 이 유황도 전투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책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이오지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문은 유황도인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오지마라 그러는데 일본인들은 아직도 이오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한문으로 유황도라고 써 있고 일본 말로 이오도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유황도의 공식 명칭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 이오지마라는 말이 나왔는가? 이게 1937년에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피 잡지에 유황도를 소개할 때 거기에 이오지마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인들이 이오지마라고 썼으나, 근데 이제 이오지마라는 게 일본 국민들한테 확 그 알려진 거는 그 이오지마의 모래, 그 유황도의 모래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이오지마의 모래라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때까지 자기들은 다 이오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한문으로 이 섬 도자를 우리는 그냥 도라고만 했는데 일본인들은 어떨 때는 도라고 읽고 어떨 때는 시마 그리고 또 지마 이렇게 붙여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여태까지 이오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오지마 뭐 이러니까 일본인들도 상당히 그 제목을 보고 당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 영화 이후에 뭐 너도나도 이오지마 이래 놓으니까 이제는 그 뭐 이오지마라고 해서 하면 그 틀렸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일상 그 단어가 돼 버렸습니다. 일상 고유 명사가 돼 가지고 지금은 뭐 일본에서도 이오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오지마라기도 하는데 그러나 일본 그 정부의 행정 구역 명칭은 이오도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이건 이오도의 그 이오지마의 역사에 대한 책인데 이거 보니까 군사 전쟁 책에는 안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뭔가면은 그때 이제 일본군들이 1944년부터 이오지마의 군사 요새를 만들 때 그때는 그 섬에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일부는 본토로 소개되고 그다음에 젊은 남자들은 그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땅굴 작업하는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굴 작업 또는 거기서 건장한 또 청년들은 강제 입대시켜 가지고 일본 군인에 편입돼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거의 다 죽었죠. 대부분 전사했었는데. 네. 하여튼 그 미군이 상륙작전 하기 전에 뭐 4일이면 점령하겠다고 호언을 했는데 실제로 주요 전투가 36일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도 뭐 이 조그만 섬을 뺐는데 엄청난 사상자가 났죠. 해병대가 한 6,900명이 전사하고 그 다음에 부상을 입은 군인이 한 19,000명. 그러면 합하면 약 27,000명 되거든요. 근데 일본군은 이제 전체 그 수비 병력이 한 21,000명 뭐 내외인데 216명이 포로로 잡히고 나머지는 뭐 그냥 전부 전사했습니다. 이거는 뭐 부상자가 없이 그냥 그러니까 전상자로 따지면 미군이 오히려 그러니까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미군 피해가 인명 피해가 일본군 피해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전사자로 따지면 물론 일본군 피해가 미군 피해 뭐 3배 정도는 됐지만은 그래서 일본인들은 전사자는 몇 명에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전체 토탈로 사상자를 따지면서 태평양 전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미국군에게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교수님과 지난번에 그 괌에 갔을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침 그 B-52 폭격기가 앤더슨 기지에서 이제 이륙해갖고 뜨는 걸 써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저 뭐 좀 든든한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뭐 쓰나미 때문에 우리가 구암까지 가서도 이오지마를 방문을 못했었는데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교수님 우리 저 이오지마에 꼭 한번 꼭 같이 한번 가실 수 있도록 오늘 또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